월 330만 원, 9억짜리 내 아파트로 평생 받는 연금. 이 달콤한 약속이 정말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황금 동화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온라인에서 한 은퇴자의 짧은 한탄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집값 올라봐야 나랑 상관없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주택연금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9억짜리 번듯한 집을 가진 분이라도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같은 제도 안에서 누구는 평생의 구원투수를 만나고 누구는 돌이킬 수 없는 족쇄를 차게 되는지 두 분의 실제와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르는 집값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김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수 씨는 60대 후반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서울 근교에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부부의 생활이 넉넉지 않았죠. 그러던 중 2024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12억 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죠. 상담을 통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김정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을 거란 부푼 꿈에 잠을 설쳤습니다. 문제는 가입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김정수 씨의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교통 호재와 함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2년 만에 9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14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변의 오랜 이웃들은 집을 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더 여유로운 곳으로 이사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김정수 씨의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은 2년 전 9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김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향후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한 관련 정보원에서도 이 점을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해지를 알아봤지만 그동안 받은 연금 원리금은 물론 집값의 1.5%에 달했던 초기 보증료까지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오르는 집값은 김정수 씨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황금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현명하게 활용한 박현숙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현숙 씨는 70대 초반,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에 가까운 나이에 신중하게 가입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대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평균 월 지급금은 122만 원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기대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박현숙 씨의 접근법은 김정수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택연금을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워줄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 안전망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과감히 버리고 대신 매달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정적으로 흘러나오는 현금의 가치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녀의 현명함은 결정적인 선택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가입 전 자녀들을 모두 불러모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속 문제에 대한 오해를 미리 풀었습니다. 또한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월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70세가 넘은 시점까지 기다려 가입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박현숙 씨는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 국민연금과 합쳐져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집값 변동 뉴스에 일일비하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는 심리적 안정 속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르는 집값이 오히려 고통이 된 김정수 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주택연금의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첫째, 미래 가치는 영원으로 처리된다는 함정입니다. 김정수 씨 사례처럼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집이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물가가 얼마나 뛸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현금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공짜 점심은 없다는 비용의 함정입니다. 가입 시 주택 가격의 최대 2.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9억짜리 집이면 1,350만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기존 가입자가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이 보증료를 또 내야 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집수리 비용도 온전히 가입자의 몫입니다. 셋째, 배우자 승계에 숨겨진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100% 그대로 승계된다고 믿고 있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한 정보원에 따르면 가입 조건에 따라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액이 기존의 50%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 시 서류상의 승계 조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독소 조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 같나요? 넷째, 12억 상한선의 진실입니다.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12억 원, 시세로는 약 17억 원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12억 원입니다. 즉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연금액은 1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함정들을 피해 내 집으로 후회 없는 연금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내 집의 미래 성장성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집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큰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안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균의 함정을 파악하고 나의 실제 연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최대 331만 원 가능 같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평균 월 지급금은 122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나이와 내 집 가격을 입력해 예상 월 지급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가입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소득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면 성급하게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주택이라도 가입 연령이 65세일 때와 75세일 때의 월 수령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 승계 조건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상담받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승계되는지 관련 조항을 직접 짚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택연금은 상속 재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가입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면
훗날 가족 간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효자가 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평생의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 후회만 남기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함정들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막연한 기대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철저히 나의 상황에 맞춰 이 제도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내린 현명한 결정만이 당신의 집을 진정한 평생 마르지 않는 월급 통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